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최근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는 단연 필리핀 태풍입니다. 슈퍼 태풍 하이엔이 몰고 온 엄청난 피해로 필리핀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빠른 복구를 위해 필리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현지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태풍 하이엔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상황을 보니까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던데요. 게다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약탈과 폭력도 난무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태풍 하이엔의 원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제 많은 세계 유수한 기상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강력하게 발달했거든요.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중남부 레이테 섬의 최대 도시인 타클로반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이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재민이 430만 명이 이르고 1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엔이 이 지역을 상륙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였습니다. 초속으로 말하면 105m 정도인데요. 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저 태풍의 강도를 분류할 때 4단계로 나누죠. 초속 17m 이상인 경우 약한 태풍, 24m 이상일 경우 중강급 태풍, 34m 이상일 경우 강한 태풍, 44m 이상일 경우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보니까 초속 44m 이상의 태풍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속 55m 이상의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이엔은 슈퍼 태풍의 기준인 55m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초속 105m의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 중 바람이 가장 강했던 태풍이 매미인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60m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골력 크레인이 다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여러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엔의 강도는 정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초강력 태풍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높은 해수면 온도, 많은 수증기량, 또 상승 기류, 태풍 상하층 간의 작은 풍속차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이엔의 경우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필리핀 주변 바다의 온도가 거의 29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었고요. 또 태풍 상하층 간 기류의 움직임이 태풍 발달을 도와주는 기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이죠. 태풍 자체 위력도 또 엄청났지만 실제로 5에서 한 6m에 달하는 폭풍의 일이 겹친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슈퍼 태풍이란 이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위력을 보여준 하이엔이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역대 태풍 중에 하이엔 정도의 피해를 낸 태풍이 있는지 또 어떤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태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상자 수로만 본다면 하이엔보다 강력한 태풍이 많았죠. 최근에 가장 컸던 허리케인으로는 미치로 1998년 중앙 아메리카를 덮치면서 11,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93,697의 가옥이 파괴됐고 250만 명의 사람이 국제 원전을 받았었죠. 풍속은 시속 290km에 달했는데요. 미치를 능가했던 허리케인으로는 1780년 9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불어닥쳤던 그레이트 허리케인입니다. 카리브 제도에서 22,000명이 사망을 했었죠.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혔던 허리케인으로는 1992년 8월 24일에 발생한 앤드류인데요. 앤드류는 바하마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루이지애나에서 265억 달러의 천문학적 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 1926년에 그레이트 마이애미 허리케인은 더 파괴적이었는데요. 플로리다에서만 무려 70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고요.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이제 가장 피해가 갔던 열대성 사이클론으로는 1970년 11월에 방글라데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폭풍과 해일을 동반한 바람은 최소한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희생자는 주로 저지대 삼각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1991년 역시 방글라데시 삼각주 지역을 덮쳤던 사이클론도 그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히면서 13만 8천 명이 사망을 했었죠. 이 사이클론은 6m 높이 해일을 동반하면서 다카 남동부 지역을 아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 미얀마를 강타했던 나르기스로 18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도
있었죠. 정말 태풍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정말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태풍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 이런 지속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바다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슈퍼 태풍 발생 조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상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태풍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 각 지역에 바람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 지구적으로 폭우를 내리게 하고 홍수와 가뭄, 산불도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걱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온난한 지역에 더 많은 바람이 불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닥쳐올 가능성은 아주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많은 지역이 몇십 년 안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나갈 전망이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걱정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 겨울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젠 겨울에 태풍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더 강력해진 태풍이 겨울에도 찾아올 수 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뭐 말씀처럼 기후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재난에 좀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하이엔의 피해는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하루빨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와 또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